하고 하는 것도 안 보이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안녕이라는 작품은 서로의 깊은 내면을 공감하면서 공동체의 의미,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어떤 것은 솔로가 되고 어떤 것은 군무가 되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삶을 오브제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연기나 움직임을 합쳐서 보여주시는 분도 있고 성실한 출석으로 테크닉을 연마해 오신 또 분께서는 자유로운 현대무용을 선보이는 장면도 있습니다. 저희는 안무를 연습하고 반복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각자 가진 개성이라던가 특징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을 잘 수렴해서 장면에 녹일 수 있도록 구상을 했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다양한 유형의 장애예술인 분들이 한 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시간을 들여서 서로 노력했어야 해서 그런 거에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사실 누구에게나 낯선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아왔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이 우리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낯설 수밖에 없고 그 언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처음 1년은 가장 기본적인 것, 그다음에 워크숍을 통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거나 특징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뒀고 파트너십, 같이 어울리는 것, 공동 작업을 하는 것 그런 거를 익혀갈 수 있도록 1년 1년 이렇게 채워갔던 것 같아요. 선생님 먼저 읽고 우리가 따라가고. 꽃망울 터지는 소리에 놀라서 잠이 깬 새벽. 꽃망울 터지는 소리에 놀라서 잠이 깬 새벽. 세상은 온통 폭죽잔치 준비로 분주한 모양이고 폭죽잔치 준비로 분주한 모양이고 미풍이 살며시 내려앉아 따스한 가루를 사방에 퍼뜨리고 미풍이 살며시 내려앉아 따스한 가루를 사방에 퍼뜨리고 봄은 85% 정도 85% 정도 다음 로드 중 내 시력은 95% 삭제 중 95% 삭제 중 그래도 빛 한 줄기 내 안에 뿌리 내려 빛 한 줄기 내 안에 뿌리 내려 지금 막 움트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막 움트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정지인이고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그러니까 장애인이 되기 전에 그 옛날 꿈이 그 춤을 추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20년 동안 생활했어요. 근데 그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 그 외로운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직장생활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뭐랄까요,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때 굉장히 그 우울한 그런 나날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길을 걷다가 아주 그 신나는 그 스윙 음악을, 그 공원에서 나오는 그런 스윙 음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스윙 음악 따라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길에서. 근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나도 저런 춤을 출 수 있으면 저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무용학교를 다녔어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 춤이라는 것이 저에게 참 그 성격적으로 그 내성적인 성격에서 아주 활발하고 그 외성적인 성격으로 바꿔 주었고요. 그리고 그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이렇게 불어넣어 준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빛 한 줄기 내 안에 뿌리는 지금만 움츠고 있는 중입니다. 무용수 모두 각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의 마음으로 느린 상체의 동작을 일제히 한다. 무대가 다시 밝아진다. 일렬로 선 무용수들 인사한다. 춤추며 인사한다. 무용수들 퇴장한다. 장애 예술은 비장애 예술인 혹은 비장애인이 가지고 있지 못한, 장애인이어서 가능한 고유한 언어들, 표현들, 그런 삶,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예술, 장르, 하나의 또 다른 장르로서 장애 예술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장애 예술은요, 비장애인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장애라는 특별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저는 한 분야로서, 장애 예술 분야가 한 분야로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또 비장애인들 같이 잘할 만큼 더 잘해야 된다든지, 또는 그분들의 수준에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식의 교육이 아니라, 그 장애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 분들이 신체적으로 불편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춤을 춘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고 어색하고, 또 사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장애인 분들은. 남이 쳐다보는 게 싫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춤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 춤에 대한 그 어떤 욕구는 있어도 막상 하려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아이들부터
아주 그 흥이 나는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추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지만 어깨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인간의 가장 그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좀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 자신의 어떤 그 표현을 자기 몸으로서 기쁨은 기쁘고 슬픔은 슬픈 것을 몸으로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좀 많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게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치유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이 사실 그 무용가들을 그 발굴하고 그들을 그 예술 활동을 돕는 그런 일인데 사실 장애인 분들이 신체적으로 불편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연습이라든지 이렇게 그 그러니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사실상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 공간 한 시간에 모여서 공연 연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 전문 예술인들도 쉽지 않아요. 지원금이 있거나 이렇게 후원을 받지 않으면 어려운 조건들이거든요, 공연 예술이.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 멤버들이 이 사업 이후에도 자신의 그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공연이나 무용으로 하실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써보고 글로, 그다음에 그거를 무대화할 때 어떤 표현으로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지도를 한다던가, 그렇게 홀로서기를 하실 수도 있게끔 자기 작품을 스스로 나중에 창작하실 수도 있게끔 그렇게 길을 안내해 보려고 했는데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팀은 아마 다른 팀들도 비슷하실 건데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예술 장르들의 형태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형태들을 이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히 저희가 무용 파트이기 때문에 무용 장르이기 때문에 신체를 통한 다양한 움직임들을 도전하고 실험하고 내지는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저희들의 어떤 정형적인 동작들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제 강사진들하고 단원들이 같이 이제 몸을 통해서 몸을 매개로 해서 계속 새로운 거를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이분들이랑 함께 해오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성, 감정 혹은 본인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취합해 놓고 그것을 모티브로 저희가 지금 작품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이렇게 뭐 조금의 불편함 혹은 그런 생활상들, 그런 걸 모티브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수업 전체적인 과정이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약속을 정해서 이 약속을 같이
지키면서 어떤 움직임들이 생기는지. 약속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약속. 3번. 응? 3번. 3번이 뭐였더라? 한숨 쉬는 거. 아, 멈춰서 똑같이 하 소리 내주시면 근데 되는 거예요. 소리를 아마 다 똑같이 맞추기 쉽지 않을 거예요. 각자 조금씩 늦게 시작하거나 빨리 시작해도 돼요. 네. 자, 다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비장애 장애를 떠나서 무용수들끼리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용수들끼리의 약속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도르시 분들이랑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한 약속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박수를 치면 점프를 한다. 뭐 이런 아주 단순한 약속부터 신체를 완전히 감각을 열어두고 누군가 말하지 않는데 멈출 때 같이 멈추고 움직일 때 피부로 느껴서 같이 움직이고 이런 되게 세밀한데 우리끼리는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위한 약속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회의를 엄청 많은 회의를 진행했거든요. 다양한 이제 장애인 예술 포럼 같은 것들, 예술 사업 하시는 분들 도움도 많이 받고 그 설명을 들으러 가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회의를 많이 그런 포럼을 많이 가고 또 저희끼리 보통 수업이 뭐 한 5시, 4시 이러면은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시 또는 뭐 더 빨리 일찍 만나서 거의 계속 인원들 한 명 한 명 각자의 개성이 다 다르고 각자가 가진 장애가 조금씩 달라서 또 성격도 다 다르고 그걸 파악해서 수업을 아무래도 짜가야 되다 보니까 회의가 많이 오래 걸렸고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어떤 분이 어려워할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이 또 어려워할 것 같고 이런 좀 벽이 많더라고요. 또는 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조금 많이 불편해서 초반에는 달리거나 뭐 좀 세게 발을 짚는 동작들을 어려워해가지고 이건 지연 씨가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식의 저희 회의를 통해서 그 동작을 그러면 좀 드러냅시다 빼거나 뭐 그렇게 장애인분들 특성 각자가 가지는 성격들을 조금 파악해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제 맞춰서 하는데 민기 씨 자꾸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민기 씨는 집에서 너무 연습을 많이 해오시니까 연습해온 걸 하는 거는 이제 이게 계획에 있는데 매번 이제 저희가 약속이 조금 더 생기고 디테일을 잡아가니까 그런 게 헷갈릴 수 있어요. 설명이 조금 더 디테일, 민기 씨한테 따로 한번 그러니까 뭐 하다가도 민기 씨 잘 모르는 것 같으면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모두가 함께 조금 잘 진행될 수 있는 수업을 최대한 만들어 보자. 그래도 이 조금 막히는 부분들도 어떻게든 뚫고 지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를 뭐 보통 한 3시간, 4시간 정도 하고요. 수업이 끝나면은 또 모여서 한 3시간, 2시간 길게는 뭐 그렇게 하고 뭐 1시간 정도는 보통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공연이나 또는 수업 진행 방향 어떤 식으로 오늘 수업이 진행됐는지 앞으로는 어떤 스케일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항상 모여서 많이 진행하고요. 장애예술인 분들하고는 만나서 수업 때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사적인 거나 또 조금 그날 어려웠던 점들, 그날 조금 문제 있었던 점들은 부모님, 보호자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원래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그분에 대해 조금 더 저희가 알아야지 더 쉽게 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착오 없이 뭐 특히 민기 같은 경우에는 그 분노 장애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장애가 있거든요. 자기 감성 장애가 잘 안 되는. 처음엔 저희가 언제 민기 씨가 화가 났고 어떻게 화를 낼지 잘 몰랐고 대처하기도 어려웠는데 몇 번 겪고 또는 많이 보호자하고 대화하고 나서부터는 그 민기 씨가 화내기 전에 조금 표정이라던가 그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간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는다든 민기 씨가 어떤 소통을 하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이럴 때 어떤 걸 캐치할 수 있냐면 이렇게 약간 안으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생기시는 것 같아요. 항상 눈을 마주치고 잘 대화를 하시다가
어떤 부분에서 잠깐 그 찰나의 이해력이 딱 끊어졌다. 그럴 때 이렇게 시선이 내려가면서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 게 보이는 그럴 때면 이제 강사들이 저희의 속도를 늦추죠. 아, 선생님 지금 조금 저희가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몸의 움직임이나 표정을 보고 조금 빠르게 캐치해서 지금 하는 수업은 잠시 쉬어야겠구나. 저희가 막 달리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민기 씨 화가 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잠시 수업을 중단하고 잠시 앉아서 쉬었다가 민기 씨 따로 불러서 얘기를 충분히 나누고 뭐 수업을 진행한다든가. 선생님도 빠지고 한번 할 수 있겠어요? 앞에! 오케이! 해봅시다. 너무 급하게 뛰지 않고 천천히 뛸게요. 지금 숨 좀 쉬세요. 영미 선생님 화가 나요. 그래요. 음악 선생님도. 네. 하고 잠깐만 갔다 옵시다. 선생님들 음악 틀어서 음악 맞춰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어지러워. 여기 앉을까요? 여기 앉을까요? 숨좀 쉬시다. 숨 조금만 쉬어. 호흡하세요. 우리 여기다 숨을 쉴까? 그거 하면 안 되니까. 자, 민기 씨 좋아하는 점프 못해서 어떡해. 자, 숨 쉬세요.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거북이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이제 얘기해주세요. 왜 화가 났어요? 의자 들고 그걸 보고 쓰라고 해서 화가 났어요. 사람이 안 보여서 화가 났어. 사람들. 그렇구나. 어쨌든 바로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민기 씨. 지금 어때요? 기분이 좀 좋아요. 좋아졌어요. 이제 그러면 민기 씨가 거울에 섰는데 민기 씨가 잘 안 보인다. 이러면 민기 씨가 보이겠다. 이렇게 딱 거울에 보이게 서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서세요. 네. 그럼 되겠죠?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자, 파이팅! 안 할 때 또 얘기해주세요. 이제 들어가도 되겠어요? 네. 천천히 갑시다. 민기 씨 쌤하고 같이 갑시다. 자, 호흡 한 번만 더 하고 마스크 쓰요. 하고 싶은 자리에서 우리 봅시다. 민기 오빠한테 밥도 쳐줘야 될 일이 있어요. 민기 오빠 아까 뭐라고 하고 나왔어요? 왜요? 화가 나요. 그렇죠. 민기 오빠가 화가 나요 하고 쌤한테 손 들고 네. 쌤한테 바로 얘기해줬잖아요. 몇 번째 약속 지켜준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이죠. 민기 오빠 두 번째 약속 지켜줘서 고맙다고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이제 괜찮죠, 민기 씨? 선생님들이 그걸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면 얘를 소통시킬 수 있고 그게 어떻게 했을 때 일어나고 일어난 난과 그걸 이렇게 깔아앉혀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선생님 스스로 터득하는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활동들 때문에 민기 단원에서 잘릴 뻔도 했습니다. 너무 그런 과격한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저한테도 많이 힘들었고 선생님들도 또 민기를 익히기까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강사들이 움직임에는 전공자긴 하지만 장애 쪽은 저희가 또 아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러워서 이분들의 어떤 가능성이나 역량을 조금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밀어붙여서 이분들이 당황하게 하기보다 조금 더 천천히 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 오래 걸렸는데 이게 유대가 딱 형성되고 나서부터는 이분들이 어느 지점까지는 오케이 이거를 저희가 알아차리니까 서로 조금 한 발짝 더 가보고 조금 한 발짝 더 가보고 하면서 저희가 그냥 조금 더 기다려보고 하던 것들이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게 매 순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티키타카가 잘 된다고 해야 되나? 지금같이 이 선생님들이 이게 세세하게 그 아이와 소통하려고 하고 그 아이를 알아주려고 하고 이런 수업은 저는 세상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수업을 만났을 때 그 뭐지 가슴이 이렇게 아프면서 따뜻한 그런 느낌. 뿌듯하죠. 이분들이 신체적 또는 뭐 정신적 또는 뭐 예술적으로도 많이 성장해 가는 것 같아서 보면서 많이 뿌듯하고 행복해요. 이분들한테 그런 나라는 사람 또 예술이라는 걸 좀 심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분들을 한번 기억하면 또 잘 안 잊으니까 평생 뭔가 남지 않을까 그분들 가슴 속에 라는 생각이 하면서 항상 뿌듯해하면서 수업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해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런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우리끼리 작품을 만들어서 상영회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 상영회를 하고 우리가 이제 조촐한 우리끼리 파티를 하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무용수들이 소감을 발표하는 짤막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민기는 사실 이제 민기의 장애 중에 하나가 감성이었거든요. 감성, 뭐 사랑한다, 슬프다, 기쁘다 이런 게 잘 없는데 그날 발표회를 뭐라고 하냐면 그 오늘 이 상영회 이 기분이 어떠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기분같이 좋아요 라고 말했을 때 정말 눈물 났어요. 정말 그냥 그 사랑이라는 그 뭐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자기 기분에 그렇게 행복하고 기분 좋다는 걸 표현한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아이가 그냥 사람답게 산다는 생각, 뭔가의 목적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어떤 걸 목표로 하는 그걸 위해서 같이 매진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과 같이 교류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제일 감사하죠. 뭐 지금은 내가 민기가 감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신체 표현으로 사물을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뭐 기분이 좋다, 나쁘다, 뭐 뭐지 물소리, 먹는 소리, 색깔, 맛 이런 걸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답습니까? 사실 그런 표현이라는 걸 잘 우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지금 검정색을 표현하라고 하면 민기가 나타내는 몸의 모양, 노란색이야 라고 했을 때 나타내는 그 몸의 모양을 보면 너무 감사하지요. 제일 감사하지요. 그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 어머니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하고 나서 슬펐어요. 하고 나서 슬펐어요. 삼 3년의 씨앗을 뿌렸다면 그다음에 또 2년에 또 그 나무를 키우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열매가 만들어지고 이런 꾸준한 우리도 아이가 그 피아니스트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벌써 몇 살 때부터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 아이들은 성년이 돼서 만났으니까 더 길게 천천히 가겠지만 더 길게 장애 예술인 육성 프로그램이지만 사실 3년 너무 짧거든요. 저희 예술가도 몇 년씩 10년씩 활동을 해야지 뭐 춤이라는 좀 그런 거를 몸에 들어오는데 예술이라는 건 몸에 들어오는데 장애인 예술분들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뭔가 춤적인 거나 이런 것도 많이 성장시키고 있지만
남겨주기는 어려운 것 같고 하면서 좋은 기억들과 조금 자신을 조금 내면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어요. 남겨주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3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마침표일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뭐 어머님들도 그렇고 저희 단원들도 그렇고 저희 강사쌤들도 그렇고 모두가 이 연이 끊어지지 않고 다음 스텝을 딱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용단, 뭐 선생님, 보호자 모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근기를 본다면 최상근기에 있는 프로테저의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늘 그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이런 감성을 가진 사람들은 상위 1%의 사람이라고 나는 늘 표현하거든요. 내가 뭐 우리 돈이 많은 상위 1%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감성의 상위 1%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정말 감사하고 더 오래오래 이런 게 더 계속돼서 정말 서로의 유대관계, 서로의 좋은 이렇게 결과물이 또 더 윤택한 사회생활이 됐으면 하는 게 제일 큰 바람이지. 자, 그리고 우리 아란 씨는 무슨 역할 했었습니까? 아이고 저는 린데 부인입니다. 린데 부인. 본인이 린데 부인이었다고요? 아닐걸? 아니 저는 뭐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없었죠. 아파서. 아 맞다. 네. 저는 그러면 이제 역할을 하나 드립시다. 네, 오늘 린데 부인 하이소. 예, 저는 린데 부인 하겠습니다. 자, 린데 부인은요 노라의 친구고요. 그리고 노라가 좀 남편이 변호사라 그런지 조금 잘 사는데 린데 부인은 집안에 그 자기 형제들을 다 이렇게 키우고 집안을 돌보느라고 그죠? 희생을 많이 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파이팅 한번 하고 갈까요? 네. 그러면 제가 마기 하면 여러분이 열린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싫어? 너무 자기적이야? 가도 되겠습니까? 아란이가 하자고 합니다. 마기 열린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갈까요? 해도 되겠습니까? 자, 27페이지. 자, 인형의 집. 근대 연극을 연 인형의 집. 헨릭 입센 노르웨이 작가의 작품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 1막 13장. 마기!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래라고 했지. 마기! 열립니다. 안 맞아가 해보겠나? 다시. 마기! 열린다! 13장. 노라와 헬메르가 서류 보따리를 들고 저희가 이제 그 2019년부터 1차, 2차, 3차로 해서 올해 3차에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1차, 2차 때는 각각 그 독백을 이용한 자기들이 직접 쓴,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직접 쓴 그 독백 공연을 진행을 했었고, 또 2차 시 때는 2인극을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이제 그 3차 시 때는 그 8월에 발표하는 작품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낭독극이고요. 그 노희경 작가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노희경 작가의 작품답게 대사들이 매우 유려하고 또 어떤 인물에 대한 깊이나 가족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요번에 이제 그 배우들이 함께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로 낭독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낭독극이라는 그 형식의 특징이, 그러니까 뭔가 관객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대사나 어떤 리듬이나 에너지만으로도 많은 상상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그냥 배우들이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배우와 관객이 만나서 이렇게 서로 채워가는 그런 공연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배우들이 뭔가 조금 더 관객하고 호흡을 많이 맞춰볼 수 있도록 그런 데 포인트를 좀 뒀습니다. 저번에는 1인극, 2인극 진행하다가 이번에는 다 같이 낭독극을 하게 되는데, 목소리로만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움직이면서 하는 연극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냥 앉아서 한다고 해서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 말을 잘 전달하고 말을 어떻게 재미있게 연기하는지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관객들이 상상할 수 있게끔 표현을 하는 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배우분들이 낭독극이라는 걸 처음 해보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글을 보면 글을 읽게 되어 있거든요. 말하지 않고. 그래서 말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점적으로는 일단 말한다라는 생각, 듣고 말한다. 내가 대사를 보고 있지만 상대방 대사를 듣고 말하고 얘기하고 느끼고 하는 거를 좀 저는 중점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며칠 후 윤 박사의 진찰실. 왜 그랬어? 누구 맘대로 치료를 중단해? 계속 치료해. 이 새끼, 이 나쁜 새끼. 화가 난 할머니네. 정철, 서랍장에서 망치를 꺼내 할머니를 방에 밀어놓고 문에 못을 박는다. 왜 그래요? 여보, 왜 그래? 영수야, 네 아버지 말려, 얼른. 아버지,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아. 애미야. 해보니까 어때? 예술을 일단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요. 그 예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면 일단은 여기에 들어와서 내가 진짜로 이제 무대에서 한번 전문 배우로서 활동을 하고 싶어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다 모였거든요. 오디션을 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무대에 서서의 자기 모습에 대해서 상상만 하다가 과정을 거쳐서 여러 무대를 통해서 이제 서보다 보니까 조금 자신감도 붙고 또 다른 그 그림을 좀 예술가로서 확실하게 그리게 된 것 같아요. 그 앞전에는 연극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연극을 좋아하게 됐고 뭐 연극으로 인해서 이제 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여기 들어와서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교류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진짜 이 예술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자기 얘기를 하고 그 자기 얘기 안에 주제가 희노애락이거든요. 자기 삶에서 가장 기쁘고 슬프고 화났고 뭐 그랬던 어떤 순간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대본으로 만드는 작업인데 그걸 하면서 장애인분들이라서 혹은 장애인분이든 아니든 다 같은 감정이나 경험들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숨을 쉬고 똑같이
걸어가고 달려가고 자기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불편이란 것들과는 좀 다른 어떤, 우리가 딱 보면 불편하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또 뛰어넘은 어떤 좋은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힘들 거야 막 이렇게 상상하는 이제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던 것들을 조금 현실적으로 더 느끼고 서로 얘기를 좀 많이 나눴던 순간들이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어떤 소스가 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제 올해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올해 소원이 저는 예술인으로 이제 증명하고 그 증명서를 받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 이제 예술인으로 증명이 됐고 그에 맞게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앱자에다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되게 뿌듯해하세요. 내가 그런 부분을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물거품이 아니고 하나씩 이제 채워 나가고 있구나. 아마 장애인분들 중에 특히 연극하시는 분들 중에 전문 예술인 증명을 받으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문 예술인 증명이 문자가 딱 와서 증명되셨습니다. 이제 그렇겠다고 왔을 때 저희 막 다 같이 모여가지고 환호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 되게 뿌듯하고 좀 뭔가 청사진이 막 그려진다고 해야 되나? 그 증명했다는 걸 딱 받는 순간 중간에 되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되게 많았고 그 주인공의 역할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돼서 되게 그 예술인을 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언제 한 번은 제가 고아원 봉사활동을 갔어요. 그래서 너는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남들 앞에서 자기 감정을 표출해내고 싶은 그런 연극 배우가 되고 싶은 게 꿈이라고 한 소녀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연극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때 조금 방황을 했었어요. 그래서 연극이 저한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아이 말 듣고 조금 잡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연극을 하고 싶어하는 이 아이도 있으니까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다른 장애인들 분들이 더 많이 이제 예술인으로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찾아왔으면 좋겠고 저희 지금 주변에도 장애인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연극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 속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연극으로 표현하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솔직히 일반 장애인들도 비장애인 분들이 지금 뭐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은 그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예술인으로 활동하고 그거를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건데 비장애인들도 연극하듯이 우리 장애인들도 비장애인 못지않게 연극을 할 수 있고 무대에 서서 그 감정을 펼쳐낼 수 있고 그 주인공에 맞게 소화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일단은 알리고 싶고요. 제1장 오래되고 아담한 2층 양옥집의 아침. 할머니가 화장실 앞에서 이니를 기다린다. 밥 안 줘? 이년! 다음날 병원. 수술실. 마취 상태인 엄마. 수술 현관등. 신천도 기계. 이윤씨야. 엄마! 수술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줌마가 수술 전에 엄마 아직 졸리라고 수술하면 깨끗하게 말했잖아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보 나 아파. 이윤씨야.
창밖 세상에도 가득 눈이 내린다. 비장애인 예술과 장애인 예술을 나눠야 한다, 나누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옳고 그름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서로 정의 내리고 또 어떻게 또 장르마다도 다르고요. 그래서 뭐 나눠야 된다, 나누지 말아야 된다 보다 이것이 무슨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사실 문화, 예술 분야에서 얘기가 많이 돼야 그게 이제 나중에 일반까지 이렇게 서로 생각할 거리들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많이 만나서 많이 토론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뭐 네거티브 하든 포지티브 하든 만나서 서로 얘기하는 걸로도 이슈가 좀 될 수 있잖아요. 저한테 연극이 뭐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연극을 제가 사고하는 방식에 이게 되게 중요한 이렇게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 제가 사고는 뭘로 하느냐, 생각 뭘로 하느냐면 연극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극으로 그 예술 그리고 장애, 비장애, 인간 뭐 이런 것들을 연극을 통해서 생각할 때 조금 더 많이 또 깊이 있게 풍성하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관객들하고 이제 나누어지기를 원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연극의 파급력이나 또 깊이나 또 커뮤니케이션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장애인과 비장애인 미래 인류에게 꼭 필요한 어떤 작업들이 아닌가 계속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한테 연극은 약간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헬렌 켈러 같은 그런 것 같아요. 헬렌 켈러가 그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되게 희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극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관객들과 배우로 그 만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조금 희생을 좀 많이 해서 관객들한테 이런 좋은 작품들을 이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깨닫게 되었고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조금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연극은 약간 헬렌 켈러 같다. 헬렌 켈러 명언 중에서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 하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웃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 말을 되게 저는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저라는 이제 엄하나니라는 예술인으로 인해서 그 관객들이 그 저의 연극을 보고 이제 박수치는 그 장면들이 되게 저는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연극이라는 그 틀 안에서 되게 헤매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언제쯤 제대로 된 배우가 될 수 있을까? 저희 부모님하고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연극인으로서 가 아니라 좋은 배우도 좋은 예술인으로 이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 주혜자 대표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티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이제 전문 예술인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거는 반짝하는 것도 중요한데 반짝 내가 열과 성을 다해도 그만큼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좀 견디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시간들을 좀 견디면서 또 한 10년,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자기가 이제 해왔던 일들을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좀 담소를 코로나 없이 나눌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화이팅! 어디고 화이팅! 낭만 배우 화이팅! 네. 다음 하나 둘 셋. 둘 셋. 쉬고 천천히 따라따라빠빠. 이제 저희들 올해 이제 성과 발표를 목표로 헝가리안 댄스, 브람스 헝가리안 댄스, 젠킨슨의 팔라디오,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인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다음 영화 라라랜드 메들리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라라디아 도착 길게 시작.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제가 3년째 지금 클라리넷 파트 신준서 학생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는 게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쁘고 이게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떠나서 교육을 해가지고 좋은 교육과 프로그램을 잘 짜면 충분히 성과가 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장애 친구들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키우면서 가장 이제 고민한 부분이 나이가 들어도 혼자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운동도 시켜보고 그림도 그려보게 하고 음악도 이렇게 시켜봤는데 준서가 혼자서 연주,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할 수 있는 게 연주겠더라고요. 자기가 악기를 꺼내서 악보를 일단 볼 수 있으니까 어떤 노래든지 악보만 있으면 연주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또 운이 좋다면 이제 직업으로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처음에는 이게 과연 준서가 오디션을 볼 때만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응시를 했는데 운이 좋게 또 덜커덕 걸려서 단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고 또 저는 일단 시작한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보자는 그런 걸로 이제 계속 지금까지. 선생님과 이 교감이 될까 처음에는 그게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됐고 또 자폐 아이들의 특성이 사람을 빨리 사람과 이렇게 친해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선생님 만나는 게 솔직히 저 엄마 입장은 두렵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준서를 설명을 하기도 정말 힘들고 왜냐하면 부딪혀보지 않으면 우리 아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선생님께서 직접 준서를 부딪혀보고 준서를 알아가셔야 되는데
그걸 인내를 가지고 해주시는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인내를 가지시고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함께 이렇게 같이 가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준서도 거기에 보답하듯이 선생님 말씀을 또 잘 따라주고 연습해와 하면 연습해오고 몇 번 해?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와서 그만큼의 숫자를 자기가 체킹을 하면서 또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며 많이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이 있죠. 악기가 실력이라는 게 금방 늘지가 않거든요. 진짜 눈에 보이지 않게끔 조금씩 느는 건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3년이나 됐는데 3년 동안 계속 한 아이들도 있고 뭐 1년 한 아이들도 있고 편차가 있지만 확실히 해보면 그래도 아이들이 분명히 조금씩 차이 나는 게 보이거든요. 저 때는 이 정도 뭐 속도가 만약에 박자기 속도에 만약에 100이라는 속도가 있으면 100이라는 속도와 110이라는 속도가 빠른 숫자가 높을수록 속도가 박자가 빠르거든요. 만약에 100에서 110까지 가기 위해서 연습을 거짓말 아니고 1000번을 해야 된다면 얘네들은 100에서부터 그만큼 했던 거예요. 초반에 할 때는 천천히 뭐 헝가리 댄스를 예를 들었으면은 따라리라 따라리라 이 정도 했다면 연습을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따라리라 다다라라 이 정도 속도면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최소한 몇백 번 연습을 해야지 이만큼 속도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만큼 많이 는다는 것 하면서 느낄 수 있으니까 아 정말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갖다 새삼 절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1년차 때라든지 지금 3년차가 되어가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 전부 다 각기 성장을 해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음악적으로도 표현하는 모습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아주 많이 향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아이들 성격도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음악이라는 그 한 분야를 통해서 또 저희가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합주 형태를 이루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음악 속에서 소통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아이들 같이 또 어울려서 하는 그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것만 연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 같이 또 소리를 들으면서 할 수 있는 또 그런 역량까지 해가지고 다 모든 것이 다 발전됐다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대단한 거거든요. 일반 아이들도 이 정도 실력으로 하기는 사실 참 힘들거든요. 악기라는 게 선생님도 아시겠지만은 뭐 하나를 배우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의 수준으로 아이들이 한다는 거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너무 대단한 일이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걸 갖다 보일 수 있다면 참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하면서도 정말 대단하다. 대학교 다닐 때는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했는데 제가 클라리넷 악기 말고 내가 바이올린을 만약에 배운다고 다른 악기를 배운다고 치고 생각해보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제가 과연 이 아이들보다 잘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악기를 갖다가 하면서 이 정도로 한다는 거는 악기를 하나를 배워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비장애인들도 많이 지도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에 장애인이라 하면 비장애인들보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장애인 친구들 지도해보면서 느낀 게 물론 비장애인들보다 속도도 늦고 조금 더 더딘 부분은 있겠지만 충분히 비장애인들만큼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좀 더 기다려주고 선생님이 기다려주고 반복 연습을 하면 충분히 비장애인들 수준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제가 이제 준서가 이제 이 길로 이제 가게 된 거니까 하는 말인데, 이제 재단에서 특히 부산시에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이 친구들이 그냥 배움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 성인이 되어서 직업으로 연계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어딘가에서 불러줘서 내가 무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무대를 만들어서 와서 연주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저희 아이들이 가장 빛나는데, 그런 무대가 너무 적다는 게 아쉽고, 또 이게 직업으로 연계가 안 된다는 게 제일 아쉽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생겼다 하더라도 그래도 성인이고 앞으로 또 저희가 부모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갖다 케어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터를 마련해 주고자 지금까지 왔는데, 저희들이 없어질 때 이 친구들이 과연 이 사회에서 남아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걸 국가나 사회에서 같이 더불어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모로서.